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더 쓴 투자 대가들의 수익 법칙 김선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이틀째 오름세 이어갔습니다.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이 부진하게 발표되면서 장 초반에는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정부가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결정 최장 6개월 미루기로 하면서 자동차주들이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조금 전 출발한 오늘 뉴욕 증시도 현재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는 다시 한번 조정받았습니다. 양 시장 모두 1% 넘게 밀려나면서 코스피가 2067포인트로 코스닥은 717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기초 체력이 약한 우리 시장 글로벌 이슈에 따라서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도 일희일비하지 않으시려면 오늘 이 시간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기 분석과 함께 업종 분석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 쓴 투자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부분 생기시면요. 전화번호 023153-2585번으로 전화 주시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언제든지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투자에 관련한 모든 상담 해드리니까요. 이 전화 상담 통해서 많은 도움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방송 통해서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문자번호 샵 4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방송 중에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먼저 꼭 예약 먼저 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자문위원 소개해드립니다. 대규모 자금 투자의 달인 철저한 리스크 관리의 박철순 자문위원입니다. 네, 위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도 좀 혼동이 많았습니다. 네네. 오늘 장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장 역시나 지수는 계속적으로 빠져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계속적으로 방송을 보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지수 하락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사실 기초 체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작은 이슈에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인데요. 오늘도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좀 말씀드리면서 특히 오늘 준비한 산업 같은 경우는요. 경기가 좀 안 좋다거나 증시가 좀 빠질 때도 오히려 매력을 더 찾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을 준비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위원님과 인사 나눠봤고요. 오늘 업종 분석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센 투자 대가들의 수익 법칙,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규, 그리고 자본시장통합법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방송상 투자 관련한 상품의 권유 또는 일임을 위한 모객행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 시각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진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전유진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요,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150포인트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기업 실적이 조금 잘 나오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월마트와 시스코가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월마트 경우에 3% 이상 상승을 했고요. 시스코는 4%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계속해서 미국 증시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또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산 자동차의 관세 부과에 대해서 6개월 뒤에 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다시 한번 무역 갈등이 완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금융시장이 미국 연준이 올해 여러 차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좀 너무 이른 판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패드워치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75% 정도로 봤는데요. 미중 무역 갈등이 확대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연준을 압박을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져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트위터를 통해서 중국이 경제에 돈을 돌게 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금리를 인하를 한다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또다시 한번 연준을 압박을 했었죠. 하지만 이제 또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제 지표 타격이 나오기 전까지는 연준은 아무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가까운 미래에 무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그에 따른 경제 하강이 나오기 전까지는 연준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이요. 미국 협상단이 곧 베이징에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무누신 장관이 지난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와 류어 부총리가 회의를 했었지만 굉장히 건설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협상팀이 머지않아서 협상을 지속하기 위해서 베이징을 방문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말에 일본에서 있을 G20 회담에서 시진핑 국가 주석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한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은요. 미중 무역 갈등이 완화되고 중동 긴장이 고조될 경우 국제 유가가 올 여름 100달러를 넘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얼마 전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사우디 유조선 피격 사건이 발생을 했었죠. 이란은 부인은 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란이 범인일 것이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 회사의 석유 펌프장 2곳이 미확인 드론으로부터 공격을 또 받았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글로벌 또 성장 둔화 우려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유가의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무역 전쟁이 해결된다면 또 이란 제재가 합쳐질 경우 유가 상승의 레시피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그럴 경우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을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중동 군사 충돌까지 발생한다면 아마도 유가가 급증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또 저는 새로운 소식 나오는 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글로벌 경기 이야기 들어보고 돌아왔습니다. 경기 분석 박철순 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요.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좀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연준을. 네네. 그런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올해 2번의 인하를 할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고 또 아직은 네네. 시기상조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네네.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사실 지금 딱 현재 상황에서만 보면 사실 지금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사실 굳이 지금 유동성을 또 늘릴 필요까지는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이라면 금리는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경기를 좀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유동성을 좀 풀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이제 돈을 풀어서 좀 시간을 벌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좀 결렬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연준이 좀 기준금리를 낮춰서 돈을 좀 풀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네. 자, 일단은 이어서 또 미국의 증시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설명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주가는 사실 올 초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미국의 기업들이 실적도 굉장히 좋았지만 솔직히 원인 쇼크를 받았던 기업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기업 전체적인 실적 대비해서 주가는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아무래도 미국이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좀 흐름이 안 좋은 가운데 가장 그래도 기초 체력이 좋은 네. 국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주가가 기대치만큼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는 분위기였죠. 다만 역시나 지금 주가는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네. 작은 이슈에도 조금은 흔들릴 수 있겠다. 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역시나 가장 좀 강한 또 국가다 보니까요. 네. 일단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대비해서는 사실상 큰 폭의 하락은 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추가적으로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지금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죠. 좀 아쉽게 됐습니다. 하지만 일단 한 3가지 정도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좀 짜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일단 다음 달 초에 실제로 이제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가 적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만약에 그 전에 무역 협상이 타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가장 좋은 최적의 시나리오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만약에 타결이 된다고 한다면 다음 달 28일인가요? 다음 달 말쯤에 이제 G20 정상회담이 이제 잡혀 있는데 네. 그때 새로운 무역 협상 안으로 이제 다시 한번 서명을 하겠죠.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매력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전형적인 당연히 위험 자산이죠. 주식에 다시 한번 투자가 몰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조금 더 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좀 애매하게 무역 협상 타결이 되지 않았지만 G20 정상회담쯤 도착해서 만약에 정상들이 만났을 때 어느 정도 일부분
합의를 좀 본다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일단 주가는 짧은 조정 후에 G20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뭐 안 좋은 상황이죠. 타결이 안 된다. 라고 네. 한다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됩니다. 일단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주식시장이 좀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안전한 자산 쪽으로 주식에 있던 자금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 무역협상 타결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일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엄청난 급락장까지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자. 협상이 결렬돼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서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겠죠. 네. 그러면 주가는 어쩔 수 없이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빠져나가게 된다면 이제 각국의 이제 중앙은행이라든지 또는 이제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경기의 하락을 좀 방어하기 위해서 돈을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방송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연준이 기준이자를 금리에서 뭐 돈을 풀겠죠. 이런 식으로 최대한 주가의 하락을 방어하려고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급락까지 가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하락은 있겠지만 뭐 크게 걱정할 수준까지 가질 것 같지는 않다. 예를 들어서 뭐 작년 10월 달에 그런 급락장이 있었잖아요. 네, 네. 뭐 그 정도 수준까지 빠질 만한 그런 내용들은 아니고요. 실제로 지금 무역협상을 길게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네, 트럼프도 지금은 뭐 굉장히 기싸움을 좀 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협상을 하긴 해야 됩니다. 왜 미국 입장에서도 사실 타결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경제적으로 타결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싸움이지 사실 뭐 결론적으로는 합의에 이를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예. 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간다면 당분간 조금 하락세는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지금은 어떤 시나리오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락할 수 있다는 가정을 가지고 리스크 관리하는 데 집중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요. 우리 장은요. 사실 지금 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사실 등락을 좀 거듭하고 네네. 있잖아요. 지금 사실 다른 재료보다는 가장 크게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게 우리 시장에 또 재료가 되고 있는데 네네. 그럼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런 변동성이 좀 계속 지속이 될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협상에 대한 부분이 앞서 시나리오 3개를 말씀드렸는데요. 예. 어떤 게 되든 일단 단기적으로는 아직 된 거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네. 변동성은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뭐가 됐든.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네. 다만 너무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뉴스에 휘두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아무래도 경기가 좀 안 좋고 불확실성이 커져서 주가의 흐름을 예측하기 힘들어도 네. 사실 이때도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실제로 주식하시는 분들 다들 보실 겁니다. 그날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들 보통 뭐 포털 사이트나 이런 데 검색 많이 하시잖아요. 네. 분명히 하락장에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금 뭐 수익이 많이 나지 않더라도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업종이라든지 종목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종목들을 지금 같은 시기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교육에서 이런 하락장에도 베팅할 만한 업종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네. 방송 좀 참고하시면 이런 리스크 있는 장에서도 투자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유가 이야기도 한번 이어서 네. 해볼게요. 자, 유가가 지금 중동 위기에 이틀째 네. 상승했는데 지금 62달러까지 다시 조금 올라왔어요. 네네. 미국과 이란의 긴장도 있고 또 아람코죠. 네네. 펌프장이 드론의 공격을 받으면서 네네. 이런 긴장감에 좀 다시 올랐다라고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유가의 흐름은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유가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유가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에서의 이런 이슈들은 물론 주식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일단은 그런 거에 상관없이 이런 대외 변수에 상관없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그렇죠.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기로 제가 아까 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하지만 일단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일단 국내 기업들에게 뭐 좋은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뭐 제품들이 원유가 바로 원재료가 되기 때문이죠. 네, 유가가 네. 상승하면 당연히 원재료에 대한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익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화학주라든지 또는 이런 제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건 네, 사실이지만 지금 거기에 너무 집중하실 필요 없습니다. 관련된 기업들을 갖고 계시다면요. 지금 비중을 축소하시면 돼요. 아니면 잠시 매도를 하셨다가 지금 오히려 안전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에 넣으셨다가 다시 한번 유가가 좀 안정화됐을 때 다시 한번 베팅하시면 되죠. 리스크가 눈앞에 보이는데 계속 가지고 계신 것은 사실상 굉장히 답답한 그런 투자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어떤 이슈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변경을 하시면서 베팅하셔야지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잠시 후 교육방송 때 업종에 상관없이 네. 그리고 주가에 상관없이 투자할 만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앞으로
지금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장이 안 좋은 날들이 오겠죠. 내년이든 내후년에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설명드리는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셨다가 그런 장이 활용하시면 굉장히 하락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조금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늘 이렇게 업종 분석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어지는데요. 자, 박철수 의원님, 네네. 오늘은 또 어떤 업종 준비해 오셨나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업종은요. 네. 통신 업종입니다. 통신 업종 뭐 많이 아시죠? SK 텔레콤이나 예. LG 플러스 등등 이런 3사들이 있고요. 그 이외에도 통신 관련된 장비주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굉장히 트렌디했던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앞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장에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업종들이 바로 통신 업종입니다. 왜냐 네. 경기 방어주에 대한 성향도 있고요. 배당주다 보니까요. 주가가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락장에서 오히려 배당 매력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훨씬 더 리스크를 줄이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언제나 통신 업종들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공부를 계속 하셔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같은 하락장이 아닌 불확실성이 커진 장이 아닌 나중에도 또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계속 주가가 올라간다면 사실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계속적으로 주가가 상향으로 간다고 하면 사실 어떤 종목을 사다 올라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정말 최악의 어떤 악재가 있는 기업 아닌 이상은요. 그렇게 하지만 항상 주가라는 것은 올랐다가 내린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려갈 때도 우리가 베팅할 수 있는 종목들을 항상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통신 업종들을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바로 지금 업종을 네.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통신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통신업종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면 일단은 아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런 통신주들, 앞서 말씀드린 LG U+나 SK텔레콤, 그리고 KT와 같은 3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회사들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깔려있는 통신 장비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인프라를 까는 역할을 하는 회사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업종들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하락장에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부터 PT를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통신업종은 쉽습니다. 자, 사람들 간의 정보라든지 생각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통신에 대해서 단어 뜻을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산업이란 거죠. 그렇죠. 휴대폰을 안 쓰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죠? 네. 전화를 안 쓰시는 분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한 산업이라 사실상 공부를 하기도 굉장히 편하신 업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이번 방송을 통해서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면 사실 잊어버릴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네. 꼭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크게는 이제 통신업종은 유선업종과 유선통신과 무선통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고속 인터넷이라든지 IPTV 같은 경우는 이제 유선으로 분류가 되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 같은 경우는 무선통신에 속해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가 있고요. 일단은 2009년이죠. 과거에 2009년을 기점으로 이제 유무선 통합 기업이 출범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3사로 이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 KT 그리고 LG U+ 이렇게 세 가지 회사로 이제 압축이 된 상황이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동통신 기술의 진화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과거에 3G를 쓰다가 이제 LTE가 나오면서 4G로 바뀌었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핫한 5G가 이제 상용화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통신주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은 4G에서 5G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슈가 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네. 잠깐 말씀을 뒤에서 드리겠지만 잠깐 먼저 말씀드리면 실제로 3G에서 4G로 넘어갈 때 기술이 개발이 됐을 때 굉장히 통신 장비주들이 급등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순식간에 100% 이상 급등했던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도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장비주들 굉장히 잘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술이 한 단계 발전할 때는 항상 우리 통신 관련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된다. 평소에는 일반 경기 민감주에 비해서는 사실 등락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네. 주식하시는 분들이 큰 수익을 노리다 보니까 좀 관심이 좀 떨어지는 경우는 있죠. 하지만 안전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외우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하지만 지금은 기술이 발전하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웬만한 경기 민감주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끔 오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더 여러분들이 주목을 좀 하셔야 되는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시장 점유율은 뭐 상이하다는 걸 적어놨는데 요거는 뭐 간단합니다. 뭐 SK텔레콤이나 KT, LG플러스가 각각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점유율이 좀 다릅니다. KT는 약간 유선 쪽에서 굉장히 강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요. 네. SK가 대부분 이제 무선 쪽에서는 가장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LG플러스가 약간 중간에 껴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LG플러스도 또 독자적인 사업 분야에서는 3사 중에 가장 강한 면모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터질 때마다 그 이슈에 가장 걸맞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선점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통신업종. 자,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다라고 아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네, 네. 자, 그 말은 이제 주가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하락장에서도. 자, 이유를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경기 변동과 상관관계가 굉장히 크지가 않습니다. 하락장에서도 이렇게 일정한 가격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큰 폭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급등락이 쉽게 나오는 종목들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타이밍을 잡기도 상당히 쉬운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락장이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경기가 호황일 때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입니다. 왜냐? 경기가 호황일 때는요, 민감주들이 강력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때는 뭐 올라가더라도 상대적으로 좀 약해 보이는 거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한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경기 때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불경기 때 오히려 더 이슈가 될 수 있고 주가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통신업종의 주가 흐름을 보면 오히려 이런 글로벌 경기 뭐 이슈라든지 아니면 이런 환율이라든지 유가라든지 이런 것에 상관없이요. 오히려 정부의 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요금 인하 같은 것들 있잖아요. 정부에서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통신료가 너무 비싸다, 네, 부담이 되기 네. 때문에 좀 요금을 좀 인하해달라 이런 것들 때문에 정부가 실제로 요금 인하에 대한 것들을 규제를 한 적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럴 땐 사실상 당연히 통신사 입장에서는 예.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주가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는 없죠. 왜? 이익이 바로 주가와 연동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단은 지금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 정책에 가장 민감한 규제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원달러 환율과 통신업 주가 상관관계가 굉장히 적다라고 말씀을 좀 전에 드렸었고요. 네. 그리고 유가와도 통신업 주가는 그렇게 큰 상관이 있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기본적으로 전체 웬만한 산업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런 대외 변수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변동성이 커진 장에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글로벌 통신 기업들, 우리나라에는 이런 SK나 LG나 또는 KT와 같은 3사가 있지만요. 해외에도 통신사가 다 있잖아요. 네. 해외 통신사도 약간 성향은 비슷합니다. 상동하고요. 그래서 크게 대외 변수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통출할 수 있는 매력이 있는 업종이 바로 통신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해외 주식을 좀 하시는 분들이라면요. 역시나 하락장에 통신업종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포트폴리오 운영에 활용을 하시면 훨씬 더 리스크를 줄이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주가를 실제로 한번 볼게요. 자, 네. 여기서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환율이고요. 네. 그리고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유가고 이제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통신업종 평균적인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자, 보통 보시면 아시겠지만 환율과 유가는 보통은 반비례해서 움직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유가라는 게 이제 원유의 가격이잖아요. 네, 네. 원유를 사는 기축통화가 이제 달러입니다. 그래서 달러로 우리가 보통 유가를 확인을 하죠. 그래서 배럴당 몇 달러다 이렇게 우리가 유가를 확인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의 값어치가 올라가게 되면 더 싼 달러로 원유의 같은 양의 원유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보통은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유가는 좀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100%는 아니지만 굉장히 높은 비율로 움직이기 때문에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환율과 유가는 거의 반비례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통신업종은 전혀 상관없이 자기 혼자만의 네. 자기 혼자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네, 네. 유가가 떨어지건 오르건 환율이 오르건 내리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빠졌을 때를 보면요. 앞서 말씀드린 정부의 어떤 규제라든지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는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자, 5G가 나오면서 이제 마케팅을 엄청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마케팅을 많이 할 때는 상당히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단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런 약간 대외적인 큰 변수가 아니라 이런 국내적인 이슈에 좀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확인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큰 리스크 없이 매매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통신업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보를 조금 찾기도 굉장히 수월한 업종입니다. 그래서 통신업종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통신주, 자, 또 이제 매력이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가 바로 배당 매력이라는 부분입니다. 정통적인 고배당주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왕이면 자기가 주식을 사셨는데 내가 주식을 샀는데 주식도 오르면서 배당까지 받으면 일석이조잖아요. 그죠? 그렇죠. 거의 배당을 좀 받아보신 분들도 있고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배당락일 지나서 만약에 매수하신 분들은 배당을 받아본 적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요. 배당을 실제로 받아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약간 그럴 것 같아요. 속된 말로 꽁돈 생기는 네, 느낌이어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더 오히려 경기가 안 좋아서 내가 산 주식이 올라가지 않고 거의 약간의 하락이거나 비슷한 수준에서 계속 유지할 수 있잖아요. 횡보를 네. 하고 있다면요. 하지만 여기서 배당 수익을 받게 되면 오히려 수익을 낸 거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것들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넣을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배당 수익률은요 간단합니다. 주당 배당금을 주식 가격으로 나눈 퍼센티지를 말하는 게 우리가 배당 수익률인데요. 자,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주가가 하락을 하는 지금과 같은 최근에 변동성이 커지면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죠. 자, 배당주가 주가가 빠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주식 가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자, 네. 분모의 주식 가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주식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배당 수익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을 하면 배당 수익률은 높아집니다. 네, 주가 대비 얼마만큼 돈을 주느냐가 배당 수익률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요. 배당 수익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배당주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집니다. 원래는 주가가 빠지기 전에 예를 들어서 배당 수익률이 1%였는데 주가가 급락을 해서 2%, 3%, 4%까지도 갈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락 시의 매력을 오히려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배당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배당주가 통신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금융위기가 터졌으면 금리를 인하하겠죠. 아까 미중 무역 분쟁이 커지게 되면은 이제 연준이 그때는 조금 돈을 풀 수 있다라고 네, 말씀드렸습니다. 금리를 인하하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터지면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하겠죠.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앙은행들이. 그러면 이제 당연히 금리가 인하되면 회사채 수익률은 내려갑니다. 네. 그렇죠? 회사채 수익률이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럼 이제 회사채에 대한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가가 하락하고 금융위기가 터져서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 수익률은 올라가서 오히려 배당 매력은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매수세가 오히려 주가가 빠졌는데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더라도 배당주 같은 경우는요.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때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네, 네. 크게 빠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하기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주가 이런 매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들 오늘 한번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같은 상황에 네. 딱 정말 들어맞는 업종이네요. 그렇죠. 오히려 빠지면 막아줄 수 있는 어떤 네, 보험 네.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배당주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네. 특히나 배당락일 전에 배당을 이제 받지 못하는 날짜 네, 네. 전에는 매수하시면 또 배당 수익까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도 단기성으로라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염두에 두시고 매매에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대내외 리스크라든지 저금리 환경에서는 오히려 투자 대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통신주를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통신산업의 주요 외생 변수, 즉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외생 변수라는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우리가 확인을 해보자라는 부분에서 이유에서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첫 번째 보면은 ARPU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입자당 순이익을 말하는 건데요. 네. 가입자당 회사에 얼마만큼의 이익을 주느냐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ARP를 검색하시면 월별로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가입자당 이익인 이 ARP가 올라가게 되면 기업이 그만큼 돈을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에는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네, 없겠죠. 그래서 ARP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통신주를 매수하기 전에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시고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ARP를 또 굳이 또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단 확인을 하되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도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케팅 비용은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방송 초반부터 지금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마케팅 비용이 통신업종에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왜냐? 네, 네. 통신업종은요. 다른 업종 대비해서 마케팅 비용을 엄청나게 많이 쓰는 네. 편이거든요. 자, 광고를 보시면 휴대폰 광고 상당히 많이 나오죠. 네, 정말 많죠. 모델도 예. 거의 가장 탑 클래스에 있는 분들을 많이 사용을 네.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마케팅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요. 그리고 공격적으로 전 채널을 동원해서
마케팅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마케팅 비용이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 중에 하나가 통신업종이기 때문에 신제품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아까 4G에서 5G로 넘어가는 이런 과도기 때는 엄청난 양의 마케팅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상으로 당연히 수익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결국 투자를 위한 거죠. 네. 고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성장을 위한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마케팅은 사실상 기업에게는 최악이죠. 하지만 의미 있는 그런 마케팅이기 때문에 통신업종들의 마케팅 비용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좀 악화시킬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후에 충분히 성장을 시켜서 수익으로 만회를 할 수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비용이 그만큼 단기적으로 주가에는 연동을 움직임 좀 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통신업종 관련된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요. 주가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요금 인하라든지 아니면 4차 산업을 육성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4차 산업, 특히나 이런 혁신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통신업종 같은 경우는 4차 산업에 있는 모든 산업들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는 어떤 그런 산업이다 보니까요. 네. 가장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통신업종을 더 깊게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되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잠시 조금 더 심도 있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슈를 좀 살펴볼게요. 자, 예. 최근에 보면요. 자, 무선통신 가입자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 그래프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금 전체 가입자 수입니다. 무선통신사. 자, 보시면 네. 지금 2016년부터 네. 19년도까지 그래프가 좀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완만하게 변동성도 그렇게 없이 네,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 한번 더 볼게요. 자, IPTV 가입자는 오히려 좀 가파르게 좀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는 사실상 조금 줄었다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태죠. 왜냐하면 사실 상식적으로 보시면 초고속 인터넷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이잖아요. 네, 네. 이거는 뭐 한 집에서 뭐 여러 개 쓰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좀 올라가는 추이가 조금 낮긴 하지만 그래도 상승 흐름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네, 가장 네.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입자 수가 계속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환경이 더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계속적으로 회사의 돈을 월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 수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은 당연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부분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도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12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지금 모바일 데이터 이제 사용자 트래픽 수를 네, 지금 네.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는 크게 늘질 못했어요. 그런데 인터넷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면서부터 그리고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서부터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폭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초반을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큰 폭의 기울기로 계속적으로 트래픽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 트래픽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사용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용률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네. 역시나 통신업종에겐 뭐 좋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도 증가하는 것도 통신업종에게 굉장히 유익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좀 빠른 속도로 증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뒤에 예, 좀 예. 말씀드릴 게 많은데 아, 네.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네. 자, 이제 통신을 사용해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물 인터넷이 지금은 아주 막 이렇게 대중화되지는 않죠. 잘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막 익숙하지는 않은 분야인데 네. 앞으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네, 그러면 네. 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뭐 초고속 인터넷이나 아니 모바일 네.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의 채널이 더 생기는 거죠.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오히려 기울기가 더 급격해지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그만큼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통신산업은 더 지켜봐야 되고요. 지금까지는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네. 모릅니다. 다시 한번 통신업종에 뭔가 한 단계 레벨업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통신이 지금 시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좀 드려볼게요. 네. 자, 그리고 이슈 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무선통신뿐만 아니라 유선통신도 가입자 수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 뭐 일반 전화에 대한 수요는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IPTV라든지 초고속 인터넷은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과거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가입자 수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런 부분에서도 통신업종 굉장히 안정적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자,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이슈인데요.
자,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모바일 데이터. 우리가 핸드폰을 사실 많이 사용을 하죠. 이동 중에도 많이 사용하고요. 뭐 지하철을 타거나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사실 핸드폰 만지지 않는 분들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뭐, 술 먹고 자시는 분들, 뭐 주무시는 분들 빼고는 거의 뭐, 네. 뭐 영화를 보신다거나 뭐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통화하시는 분들도 있다시피 이제는 거의 뭐 몸과 하나가 될 정도로 굉장히 밀접하게 우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만큼 네.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매출이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어떻게 보면 오늘 이슈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네, 자, 네. 5G 시대가 실제로 시작이 됐습니다. 네. 말만 많았던 5G가 드디어 한국에서 전 세계 최초로 상용화가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5G 엄청나게 팔려고 막 대리점에서도 엄청 문의가 많이 오더라고요. 네, 네. 저도 오늘 핸드폰을 바꿨는데 네. 저는 아이폰으로 바꿨는데 이제 굉장히 이것도 이 5G를 팔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삼성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5G가 국내에서는 이제 상용화가 시작했기 때문에 더 이제 각광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앞서 조금 말씀드렸지만, 자, 4차 산업을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계속적으로 육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투자를 계속적으로 해주고 있는 상태죠. 네, 네. 특히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굉장히 4차 산업 육성에 대해서 굉장히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거기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 산업들, 이런 핵심 영향을 가지고 있는 산업들에게 통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게 투자를 강력하게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가만히 있을 때 통신업종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신업종에 지금은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사물 인터넷도 역시나 4차 산업의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겁니다. 이제는 뭐 핸드폰 하나로 집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을 이용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대중화가 될 수 있는 네, 상황이 네. 됐기 때문에 그러려면 일단 5G가 깔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무인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지금 차세대 산업으로 준비하고 있는 모든 개발하고 있는 산업들이 다 통신이 대부분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만큼 5G는 절대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분야고 그렇기 때문에 통신업종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5G를 빨리 선점을 해야 전 세계에서 가장 모든 돈을 쓸어 모을 수가 있는 거겠죠. 쉽게 네, 얘기하면.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가 가장 지금 경쟁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죠.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먼저 선점을 했습니다. 예. 상용화는 먼저 시켰죠.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좀 길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가 먼저 시작했고 IT 강국이다 보니까요. 사실 뭐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통신업종이 한 단계 더 이제 주가가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기회까지도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최근 한 5년 사이에는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더욱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네. 지금 국가가 엄청나게 경쟁을 합니다.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업에서도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국가에서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전이 생각보다 더 빨리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대중화가 빨리 된다는 거죠. 대중화가 빨리 되면 5G를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수익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통신업종은 수익 구조가 한 단계 더 발전을 하겠죠. 자, 돈을 많이 법니다.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자, 일단은 가입자도 계속적으로 증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5G가 생각보다 4월 달에 출시를 했는데 굉장히 많이 팔렸더라고요. 예약이 한 30만 대였나? 총 제 기억으로는 50만 대가 원래 예상으로 만들어놨는데 30만 대가 예약이 됐고 50만 대가 아마 다 팔렸던 거로 뉴스로 본 것 같은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만큼 굉장히 5G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입자가 증가하고 실제로 5G는 신기술이다 보니까 요금제가 좀 비쌉니다. 그러다 보면 앞서 용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ARPU, 즉 가입자당 수익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네, 네. 5G는 비쌉니다. 요금제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이 가져가는 매출도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5G가 점점 더 발전할수록 통신사는 이익도 증가하고 주가도 오를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5G를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급격하게 5G가 개발이 되고 발전을 하면 이제 통신 산업은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겁니다. 네네. 그런데 자, 이럴 때 지금 그러면 통신업종도 있고 장비업체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산업을 먼저 투자해야 되냐, 통신 장비업체를 먼저 해야 되느냐, 통신업종을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네. 자, 일단 3G에서 4G를 넘어올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4G에서 5G로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이 한 단계 성장할 때는요, 장비 업종들이 먼저 갑니다. 네, 네. 자, 왜냐면, 자, 5G가 이제 시작을 했지만, 시작하기 전에는 사실 통신업종이 5G로 돈을 버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유통을 하기 시작해야지만 하는 수익이 생기는 건데, 네, 네. 유통을 하려면
통신 5G를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즉 인프라가 깔려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장비 업체들은 5G가 개발되기 전부터 이미 인프라를 깔기 시작했습니다. 인프라를 깔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미 돈을 받고 수주를 받아서 공사에 들어갔다는 거죠. 제조에 들어가고요, 장비들을. 그렇기 때문에 먼저 수익을 발생하는 구조가 장비 업체가 통신업종보다 먼저 수익을 버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 더 통신보다는 장비 업체들이 훨씬 더 빨리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렇게 기술력이 발전을 할 때는요, 과도기에는 장비 업체를 항상 먼저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난하게 통신 쪽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지 안정성까지 챙기면서 수익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가 된다는 겁니다. 자, 네. 하지만 장비 업체들은요, 통신업종보다는 훨씬 더 급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로 매출도 물론 증가를 하지만 이슈들로 생각보다 기초 자산 대비해서는 훨씬 더 뻥튀기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급등했을 때 확실하게 익절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 올라간다는 것을 너무나 기대하지 마시고요. 거품으로 좀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빠르게 수익 청산하고 단기로 대응하시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통신업종은 상관없습니다. 꾸준하게 장기로 베팅하셔도 좋은 네. 게 통신업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등락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통신업 쪽으로 나중에 갈아타시는 것으로 하시면 좀 더 안정성도 가져가시면서 또 수익도 챙길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이제 주가를 좀 보면서 이제 통신 장비 업체들이 최근에도 얼마나 잘 갔는지 말씀 좀 드려볼게요. 네. 자, 요 내용을 더 말씀을 먼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정부가 정책적인 부분이 통신업 쪽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4월 달이었나요? 자, 정부가 5G 플러스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4차 산업 육성을 해야 되고요. 그중에 핵심 산업들을 육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부의 정책이 발표가 됐는데요. 자, 총 30조 원 정도 규모의 이런 투자 자금 중에 이제 네. 네트워크 투자가 한 20조 원 내외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정책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통신업종인 당연히 호재성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통신업종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중요한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미 말씀드린 내용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엄청나게 5G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LG든 다 모든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선점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술 개발을 위해서 앞으로 5G 시세 때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긴 하지만 그런 쓸데없는 비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네. 성장을 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5G는 확실한 성장 모멘텀입니다. 여기에 빠르게 투자를 해서 여기서 더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로 회사를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투자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일시적인 투자 비용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는 않으셔도 된다는 점입니다. 네. 자, 마케팅 비용도 말씀을 아까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패스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실제로 한번 주가를 보겠습니다. 자, 네. LG 플러스 주가 최근에 한 10년 좀 안 되는 정도의 주가 추이인데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큰 폭의 급락이 나오진 않습니다. 조금이지만 10년 전부터 반등을 해서 네, 네. 한 단계 레벨업하고 횡보를 박스권 흐름을 네. 보이다가 한 단계 또 레벨업하고 횡보를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주가가 크게 급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무슨 상폐가 된다거나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3사 중에 하나가 그렇죠. 망할 네. 수가 있을까요, 과연? 독과점 체제로 되어 있는데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을 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내수 주고 항상 충분한 고객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했던 조선업종을 했었잖아요. 네, 네. 조선업종은 실제로 수주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엄청나게 오랫동안 주가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렇죠. 통신업종 그렇지 않습니다. 고정 고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핸드폰을 쓰지 않는 날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 보세요. 절대 통신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안정적인 매출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레벨업 하는 경우는 있어도 크게 다운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LG 플러스도 조금씩이지만 주가 추이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SK텔레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과거 대비해서는 주가가 한번 올라왔죠. 물론 하락을 했지만 다시 한번 항상 원위치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레벨업하고 조금 빠지더라도 원위치에 왔다가 다시 한번 레벨업하고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KT만 조금 다릅니다. 네. KT는 좀 많이 빠졌죠. 이슈들이 좀 있어요. 정책적인 부분에서 조금 약간 대처가 좀 늦었던 부분들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조금의 악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지만 악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하지만 KT도 언젠가는 올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KT가 엄청난 고객을 확보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주가는 올라옵니다. 왜? 주가는 기업의 이익의 수렴하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KT도 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고요. 자, 이제 장비업체 나옵니다. 자, 다삼 네트워크스 최근에 급등했죠. 최근에 네. 급등했습니다. 장비업체가
통신업종도 더 빨리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5G가 굉장히 이슈화가 되면서 역시나 다산 네트워크스의 주가도 크게 최근에 급등을 해줬고요. 네. 어마어마하게 급등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자, 예. 솔리드 같은 경우 아주 그냥 지난달부터 엄청나게 올랐죠. 안 사서 좀 아쉽긴 한데요. 네. 일단은 솔리드도 많이 올랐었고요. 자, 오이솔루션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굉장히 엄청나게 꾸준하게 오르다가 최근 들어서 상승폭을 굉장히 네, 가파르게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합권에서 끝났던 걸로 기억하는데 장중에 제가 만든 자료라서 네, 자, 네. 일단은 최근에 이렇게 급등했습니다. 역시나 장비주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인다는 것을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통신업종은 사실 크게 움직이진 않지만 장비주들은 급등하는 경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술 개발이 나왔을 때는 장비주에 빨리 들어가셨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수익을 입절 실현하시고 통신업종으로 갈아타는 전략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KW도 마찬가지예요. 급등했죠. 최근에 3개월 동안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어렵네요. RFHIC 여기도 최근에 이제 지난달 말부터 해서 엄청나게 단기 급등률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네. 장비주들 최근에 트렌드하지만 장비주들 조금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종목들은 최근에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가격이 좀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다만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요. 장비들 중 굉장히 많습니다. 장비주들 검색하시면 어떤 업종이 나오는지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하나씩 한번 다 살펴보세요. 그중에 안 오른 종목 중에 실적도 괜찮은데 아직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종목들. 자,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이 이제 익절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수익을 봤던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같은 업종으로 갑니다. 즉 순환매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네,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집중받지 못해서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지만 실적은 좀 안정적인 장비주들이 있다면 조금 단기적으로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여러분들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투자 포인트. 자, 통신 3사의 1분기 매출은 실적으로 성장했습니다. 3사 모두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올랐는데 주가가 안 올라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2분기 5G 관련된 투자로 실적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5G 홍보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한 것들은 당연히 투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주가는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 조정을 매수의 타이밍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5G는 일단 절대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성장 동력입니다. 그렇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엄청나게 나라에서나 기관에서나 또는 기업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G에 관련된 산업들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지켜보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성장을 위한 투자라고 말씀드렸죠. 실적 성장할 거고요. 주가도 상승할 겁니다. 그래서 통신산업 보셔야 되고 중장기 베팅 매력은 항상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까 KT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무리 질 텐데요. 네, KT가 주가가 좀 빠졌잖아요. 네. 자, KT가 MSCI 지수에서 편입을 했다가 지금 편출이 됐습니다. 그 말은 이제 모건 스탠리 인터내셔널에서 이제 지수를 편성을 할 때 예전에 KT를 넣었지만 지금 뺐습니다. 네. 많은 자금을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나 딜러들이 이 지수를 많이 지표로 삼고 실제 매매를 하기 때문에 편출이 되게 되면 이제 거기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매수세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적으로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통신 3사에 대한 관심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KT를 제외한 LG U+와 SK텔레콤에 더 집중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5G 관련된 통신업종도 무조건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네. 두 번째로 장비주에 대한 단기 관심이 더 필요하고요. 잠시 2분기 매출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 통신업종에 대해서는 좀 중장기로 보시면서 조정 시에 저가 매수의 기회를 좀 이용하시면 앞으로 좀 올해도 좀 수익을 내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면서 오늘 교육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통신업종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잠시 이 시각 글로벌 경제 이슈 다시 한번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진 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외신센터의 소식은요. 먼저 웰스파고가 미 증시를 움직일 두 개의 큰 행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연방준비제도의 회의고 두 번째는 일본에서 열릴 G20 회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만약 G20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게 된다면 무역 협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라고 기대감을 얘기했습니다. 또 전문가들이 이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도 했는데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몇 주 전에 무역 갈등이 악화되는 조짐을 보이자 보호수단을 마련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 매수한 보호수단이 만기가 된다면 옵션 시장을 고려하는 것은 어떠냐라고 조언을 했는데요. 이제 세부적으로는 단기 옵션을 매도하고 7월 5일에 만기되는 옵션을 구매하라라고 추천을 한 상황입니다. 네, 오늘 전유진의 외신센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내일 다시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글로벌 이슈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박철순 의원과는 이 자리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많은 내용들 준비하지만 시간이 참 부족합니다. 더 궁금한 부분들 많으실 텐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585번으로 전화 주시면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언제든지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문자로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번호 샵 4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